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기사 기계 분야 2024년 2의 실기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고요. 소방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강사처럼 유창하게 설명하거나 이론을 많이 설명하진 않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풀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나름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스프링클러 문제예요. 수계수와 설비 스프링클러 문제인데 도면을 주어졌고요. 여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1번 조건은 방출 개수는 동일하다. 2번 조건은 A헤드에 대한 유량과 압력을 주어졌고요. 3번은 배관 길이와 구경을 주어졌는데 이거는 도면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4번 기타 마찰 손실은 무시한다. 엘보나 T자에서 손실되는 마찰 손실은 제외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에는 마찰 손실 압력 계산 공식을 주어졌는데요. 이 공식은 필히 외우셔야 돼요. 이 공식을 안 주어졌을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공식을 암기해서 대입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공식을 주어졌기 때문에 공식 하나 주어진 것만으로 해서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 공식을 이 공식으로 안 하고 지수가 소수점이니까 이걸 정수로 표시해서 주어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주어진 공식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친절하게 각 기호에 대한 단위와 뭘 뜻하는지도 다 주어졌죠.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소문항 1번의 문제입니다. A헤드에서 C 지점까지를 계산하면 A에서 C까지에 대한 문제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계산하자면 AB 구간의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하시오. 여기서 이 구간이죠. 공식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마찰 손실 압력은 6.053 곱하기 10의 7승 곱하기 C는 여기 주어졌죠. 100에 1.85 곱하기 D 직경이 25mm죠. 25 4.87 그리고 유량 여기 주어졌죠. 여기에서 주어졌죠. 60 곱하기 길이 8m 여기 8m 여기 표에서 보셔도 되고요. 8 하면 29.29kPa이 됩니다. 이게 답이고요. 동그라미 2번 B헤드의 압력과 방수량을 구하시오. B헤드의 압력은요, 여기가 A헤드 350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찰 손실이 29.29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걸리는 압력은 여기서 압력이 걸리는 압력이 29.29만큼 줄어들어서 350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를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50 더하기 29.29 하면 379.29kPa. 이제 B헤드의 방수량을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B헤드가 아니라 여기에 유량이 얼마큼 흐르냐 이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유량이 얼마큼 거리냐 계산하려면 일단 K 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방출 개수요. K 값 방출 개수가 얼마냐 구해야 되는데 이런 공식 다들 외우셨을 거예요. Q는 K 루트 CP 여기서 말하는 P는 P의 단위는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Q값과 P값만 알면은 K값을 알 수 있는데 Q값과 P값을 알 수 있는 곳은 여기 보시면 문제에 A헤드에 줬어요. 방출 개수가 동일하니까 어디에서 K값을 구하든지 상관없는데 여기 두 개를 줬잖아요. 그러면 Q는 60은 K 루트 10 곱하기 P가 메가파스칼인데 여긴 킬로파스칼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의 3승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35가 되겠죠.
그럼 K는 루트 10 곱하기 0.35분의 60 하면 32.07이 되겠네요. 얘는 단위가 없습니다. K값은 이게 K값입니다. 그 유량을 앞에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에 유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B 헤드에 Q는 K값은 여기 어디나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32.07 루트 10 곱하기 요게 압력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구했죠? 요거 이게 킬로파스칼이니까 메가파스칼로 항상 고쳐주셔야 돼요. 0.3792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유량이 62.46 리터 퍼 민이 되겠네요. 여기서 보시면 방수압과 방수량의 단위를 주어졌어요. 그래서 숫자만 쓰셔도 되는데 정확하기 위해서는 항상 단위까지 써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혹시 단위가 문제에 안 주어졌을 때는 단위를 안 쓰면은 틀린 문제로 됩니다. 3번 동그라미 3번 문제는 BC 구간의 유량과 마찰 손실을 구하시오. BC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여기에 A 헤드에 유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60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주어졌잖아요. 그 B 헤드의 유량은요, 여기 또 구해줬죠. 62.46 얘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60 더하기 62.46 여기 나가는 거 여기 나오면은 여기 지나가는 유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122.46 리터 퍼 민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찰 손실을 구해야 되는데요. 마찰 손실도 똑같죠. 여기 공식 주어졌잖아요. 마찰 손실은 이게 BC 구간이죠. 6.053 곱하기 10의 7승 곱하기 C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조도계수 100에 1.85 직경 D는 32mm네요. 여기도 32 32에 4.87 유량은요? 방금 구했죠? 유량 122.46에 1.85승 곱하기 길이요? 길이 4m죠. 여기도 4m 도면에도 있습니다. 보기 편한 걸 하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16.47 킬로파스칼이 되네요. CG점의 압력 CG점의 압력은 지금 여기 B 지점까지 압력을 구했잖아요. 어디서 구했냐 하면 B 헤드 2번에 여기 구했잖아요. B까지 압력을 구했으니까 B까지의 압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찰 손실된 것만 구해주면 여기 압력이 되겠죠. 여기 압력에서 이게 손실돼서 이 압력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379.29 더하기 16.47 395.76 요게 되겠네요. 킬로파스칼이죠. 다음입니다. 이게 4번 문제 4번이고요. 그러면 가로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로 1번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가로 2번 문제는 이 반대편 여기 거예요. 그러면 이제 CD 구간의 마찰 손실 압력 이제 쉽죠? 마찰 손실 압력 공식에만 대입하면 되니까 3 곱하기 10의 7승 곱하기 조도계수는 같고요. 100에 1.85 곱하기 직경이 25mm입니다. 25에 4.87 유량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말단을 60으로 줬잖아요. A 헤드가 말단인데 그러면
이쪽 반대편 말단도 6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단 압력 A 헤드가 말단이기 때문에 말단에 유량을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60 빼 1.85 그리고 길이는 4m 곱하기 4 하면 14.64kPa이 되네요. 이게 1번 문제였고요. CG점의 압력을 구하시오. 아까 A 헤드에 말단에 압력과 유량을 줬잖아요. 그러면 D 지점도 말단이기 때문에 압력과 유량이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 A 헤드가 350이었으니까 얘도 350이겠죠. 그러면 여기의 압력은 이쪽에서 계산했을 때 여기 압력에서 마찰 손실을 빼고 350이 됐으니 이 마찰 손실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압력은 350 더하기 14.64 364.64 킬로파스칼이 되겠네요. 3번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3번 문제도 보시면 D헤드의 방수량과 방수압과 방수량은 A헤드의 방수량압과 방수량이 동일할 때, 여기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풀었었죠. D헤드의 방수량이 380이면 CGF가 동일한지 판정하시오. 그리고 오차는 5kPa를 줬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D헤드의 유량을 한번 구해 볼게요. D헤드의 유량을 구하면요, 아까 공식 쓴 거 있죠. Q는 K 루트 CP. 요 공식을 쓰면 Q는요, K 값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32.07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압력을 380이라고 주어줬어요. 그러면 0.38이 들어가겠죠. 메가파스칼로 보시면 얘를 계산하면요 62.52 리터 퍼 민이 됩니다. 그러면 유량이 아까는 2번 문제에서는 가로 2번 문제에서는 유량을 60이라고 A하고 동일하게 줬는데 압력이 변했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유량도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마찰 손실을 다시 계산해 볼게요. 유량이 62.52로 변했을 때 마찰 손실을 계산하면 6.053 곱하기 10의 7승 곱하기 조도개수는 같고요. 곱하기 지름은 25mm 25에 4.87 유량이 얘로 바뀌었죠. 압력이 바뀌어서 62.52에 1.85승 얘를 계산하면 곱하기 길이죠. 길이는 4m 4m를 곱해주면 마찰수는 15.8이 되네요. 그러면 이쪽을 생각했을 때 C 지점의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380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가정했잖아요. 그리고 마찰 손실이 15.8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찰 손실 빼고 380이 됐으니 여기에 압력은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죠. 그 압력은 380 더하기 15.8 하면 395.8kPa이 나오네요. 이쪽에서 D헤드를 380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압력은 395.8이 나와요. 근데 A헤드는 조건을 안 줬잖아요. 그냥 동일하게 요 조건이라고 보시고 푸신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계산했을 때 압력이 아까 전에 보면 여기 위에 보시면 395.76이네요. 그러면 두 개의 압력차는 얼마예요? 어떤 걸 위에서 아래를 빼든 밑에서 아래를 빼든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가 괜찮으니까 빼면은 0.04가 되네요. 그러면 오차범위 여기 오차범위 이내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동일. 답은 동일입니다. 좀 마지막 문제가 생소했을 거예요. 저도 좀 약간 생소하네요. 마지막 문제는.
그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위험물 탱크 포소화 설비 얘기인데요.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지름이 12m, 소화약제의 농도는 6%, 그리고 친절하게 방출량과 방출 시간을 줬죠. 그 보조포 소화전은 1개, 접설구는 1개, 배관 길이 주어졌고요. 광경 주어졌고요. 그러면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포소화 약제량을 구하래요. 포소화 약제량은 원액을 말하는 거죠. 원액이 얼마큼이냐? 그러면 탱크가 있으면 요 위에 면적에 따라서 포소화 약제량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원의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원의 면적은 지름이 4니까 4분의 d제곱 파이니까 12제곱 파이 곱하기, 그리고 이 면적이 제곱미터죠. 여기에 이 면적당, 여기 면적당 요만큼이 분당 2.27리터가 방출이 된대요. 그러면은 2.27리터가 방출이 되고요. 몇 분간? 30분간.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포수용액의 양이 됩니다. 여기는 물과 포원액이 합쳐진 양이죠. 여기에다 농도가 6%예요. 여기에다 곱하기 0.06, 6%를 해주면 원액의 양이 되죠. 이걸 계산하면 462.12리터가 납니다. 이게 원액의 양입니다. 2번 문제는 수원, 물의 양을 구하는 거잖아요. 원액이 6%였으면 물은 0.94, 즉 94%잖아요. 0.6 대신 0.94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포원액량을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고정포 소화약제의 원액량이고요. 그러면 이제 보조포가 있었잖아요. 보조포가 1개 있습니다. 보조포는 1개당 8,000리터, 1개당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개당 8,000리터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1개 있으니까 1 곱하기 8,000리터 해주면 포 수용액이 되겠죠. 여기다 0.06을 곱해주면 원액량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 480리터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했을 때는 보조포는요, 몇 개가 있던 1개가 있으면 1개만 적용하고요, 2개가 있으면 2개 적용, 3개가 있으면 3개를 적용하고요, 4개 이상부터는 무조건 3개를 적용합니다. 지금 1개라니까 1개를 곱해줬는데, 뭐 10개가 있다 그러면 3개를 곱해주는 거고요, 2개 있으면 2개고요. 그걸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뭐 10개 줬다고 10을 곱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여기서 보조포 소화전은 1개인데 접결구가 1개 있다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보조포가 있으면 호수를 접결할 수 있는 게 1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쌍구형이라고 하던가 2개 있다 그러면 이렇게 2개의 호수를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보조포 소화전을 2개 있다고 계산하시고 2개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접결구도 1개예요. 그 쌍구형이나 뭐 10개 있다 이렇게 쓰면 숫자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 최대는 3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관 보정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배관 보정량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배관 보정량은 배관이 크면 배관에 차 있는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관의 총 부피를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배관의 면적, 원의 면적 곱하기 길이를 하면 부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4분의 D 배관의 굵기가 150mm 150mm니까 미터로 고쳐야죠. 미터로 고치면 0.15 제곱 D 제곱 파이 곱하기 20m의 길이가 20 하면 배관의 부피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따라 당연히 포 수용액의 양입니다. 수용액의 양인데 저희는 원액을 곱하니까 여기다가 0.06을 곱해 주시면 21.21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계산하신 다음에 고정포, 보조포, 배관 보정량을 더해 주시면 돼요. 고정포가 462.12였고요. 보조포가 480, 배관 보정량이 21.2였습니다. 이거를 더해 주시면 963.33리터가 됩니다. 이게 답이고요. 배관 고정량을 구하실 때 또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내경이 75mm 초과시 이때만 배관 보정량을 해줘요. 75mm 이하일 경우는 배관이 적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차 있다 그래서 고려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150이니까 고려를 해준 거고요. 75 초과시만 고정해 줍니다. 배관이 얇아서 얼마 안 돼 있는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양입니다. 수원의 양은 할 것도 없죠. 앞에서 했던 것 중에 원액이 6%니까 수용액은, 그러니까 수원은 물은 94%가 차 있겠죠. 원액 4에 6%에 물 94%니까 0.06 대신 0.94를 다 곱해 주시면 돼요. 배관 고정포도 0.94 곱해주고 보조포도 0.94 곱해주고 배관 보정량도 0.94를 곱해주고 그래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나오는 게 15,092.03리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단위를 메다 3승으로 쓰라고 했죠. 이렇게 하시면 틀려요. 그럼 마이너스 10승을 곱해줘서 메다 3승을 해야죠. 그러면 3칸 가죠. 하나 둘 셋 3칸 가면 15.09 메다 3승이 됩니다. 항상 문제에 주어진 단위로 맞춰주셔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비례식으로 풀어도 돼요. 비례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일이 이거는 0.94를 다 곱해줘야 되잖아요. 네, 비례식으로 풀어도 맞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포수와 원액의 양이 963.33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몇 프로였을 때요? 6%였을 때잖아요. 근데 저희는 수원의 양을 구하고 싶은데 수원의 양은 몰라요. 근데 수원의 농도는 얼마예요? 94%잖아요. 94%. 그러면은 이런 비례식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963.33 곱하기 94는 6x가 되죠. 그러면 x의 값은 963.33 곱하기 94 나누기 6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같은 답이 나오고요. 이게 계산한 거에 따라서 소수점 몇 자리에서 절하냐에 따라서 좀 값이 소수점 값은 틀릴 수 있는데 그 정도 오차 범위는 허용해 줍니다. 여기서 뭐 94%라고 써도 되고요. 0.94라고 해도 되고요. 대신 그러면 여기도 0.06이 돼야겠죠. 이렇게 푸시는 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단순하지는 않죠. 표를 암기해야 되니까 암기 문제예요. 뭐 계산 과정이 있는데 암기 문제나 마찬가지죠. 소화기구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에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산정하면서 숙박시설이 중요하죠. 소화 능력 단위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일 때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는 몇이어야 되는가. 주요 구조부는 비내화 구조예요. 이건 표를 외우셔야죠.
위락시설. 위락시설은 30제곱미터당 1단위가 되고요. 여기가 비내화 구조였을 때, 지금 비내화 구조죠. 비내화 구조고, 내화 구조였을 때, 내화 구조였을 때 안전하니까 2배가 돼요. 60제곱미터. 그리고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공, 집, 관, 문, 장이 해서, 공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시설, 의료시설. 얘는 비내화 구조는 50, 내화 구조는 안전하니까 2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되게 많아요. 그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뭐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방송통신시설 등등등등 있는데 얘는 100이에요. 안전하니까 2배에서 200. 근데 저는 이 2가지만 외웠어요. 왜냐면 이 2가지만 외우고요. 나머지는 다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밖의 시설이거든요. 그 밖의 시설은 안 나와요. 아니면 그 밖의 시설은 뭐 여기에 대부분 다 해당되지 그 밖의 시설이 뭐 거의 없어요. 얘는 그 밖의 시설은 200, 안전하니까 내화 구조는 400. 그럼 이 2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2개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였어요? 숙박시설이었잖아요. 이 2개 없잖아요. 그럼 숙박시설이면 여기겠네요.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비내화 구조래요. 그럼 100이에요. 그럼 면적 주어졌잖아요. 500 나누기 100 그러면 5단위 이상이나요? 5단위 이상. 이게 뭐 5가 안 나오고 5.1 나오면 6단위로 쓰셔야 돼요. 이 2개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0, 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내화 구조를 외우시고 내화 구조는 안전하니까 2배.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사번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게 좀 어려운데요.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배점이 좀 크게 나왔어요. 9점으로. 그 수계소화 설비의 성능시험 배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조건을 주었고요. 조건을 3가지 줬고, 펌프의 토출축 배관, 개체 밸브까지의 성능시험 부속 부분 계측기를 완성하시오 하고요. 도면을 줬는데요. 이런 도면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펌프가 달렸고요. 여기서 물이 오고요. 여기 모터가 있다고 표시를 해줬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관 부속품을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에서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고, 성능 시험 기간은 항상 폐쇄 상태고, 뭐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기호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플렉시블 조인트의 역할은 뭐냐면요, 펌프의 진동을 방지해서, 진동이 있으면 연결될 배관이 파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그 진동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 후단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뭐 기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게. 그리고 여기에 이런 압력계가 달려야 되고요. 이게 성능시험 배관이잖아요. 성능시험 배관에 압력계가 있어야 되고요. 압력계인가? 그리고 전후단에 밸브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체크 밸브는 성능시험
배관 지나서 체크 밸브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이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폐 밸브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하고 여기의 틀린 점은 하얀색이면은 개방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물이 공급되어 있으니까 개방되어야 되고, 성능 시험 배관은 성능 시험할 때만 여니까 전후단에 있어야 되고, 이게 답인데 사실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험의 2번 문제, 시험의 명칭과 판단 기준을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 판단기는 토출 압력과 토출량 기준으로 작성할 것. 이거는 많이 나오죠. 뭐 가로치기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통째로 쓰라니까 쓰기가 좀 힘든데, 뭐 이거는 가로치기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1번 최저압력 시험. 얘는 최저압력 시험은 펌프 토출 측 압력계 얘죠.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인지 확인할 것.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펌프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죠. 이거 가로치기로도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전격 부하 시험. 얘는 펌프 전격 토출량이 되도록 하여 이때 토출 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전격 부하 시험은 펌프 전격 토출 압력이 되도록 하여 했을 때 토출 압력 지시가 전격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전격 토출 압력이 상인지 확인. 전격 부하 시험에서는 펌프의 전격 토출 압력이 되도록 했을 때 전격 토출 압력보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보다는 아까 1번의 140%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과부하 시험. 이것도 펌프, 이게 뭐 그래프 같은 것도 있죠. 공부하시다 보면 찾아보세요. 전격 토출량, 그러니까 전격의 토출량, 나가는 양의 140%였을 때, 아니 150%였을 때 펌프의 압력이, 펌프 전격 토출 압력이 65%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건 토출량이 150% 증가했을 때 전격 압력은 65% 이상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것도 가로치기 문제로 많이 나와요. 2번 문제는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세 번째 문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소화전이 7개 설치되어 있대요. 물음에 답하시래. 지하 소화전의 양은. 소화전은 아무리 많아도 최대 2개까지만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7개 있다 그래도 2개만 계산하면 돼요. 2개고요. 하나당 용량이 얼마 필요해요? 7루베가 필요하죠. 그러면 14루베. 이게 답입니다. 토출 압력은요? 토출 압력이 아닌가요? 토출 유량이네요. 토출 유량은요, 한 개당 분당 350리터가 돼야 돼요. 한 개당.
근데 두 개만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7개 있어도 여기다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350 곱하기 2는 700리터 퍼 민이 됩니다. 근데 얘 몇 분간 분사해야 돼요? 20분간 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해야 되죠. 여기다 20을 곱하면요 1400이 되고요. 이거를 리터인데 메타 삼승으로 고치면 14메타 삼승이 돼요. 이게 결국 요거죠. 1번이죠. 그래서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소화전은 최대가 2개. 소화전은 최대 2개. 유량은 개당 350리터 퍼 민. 방출 시간은 20분. 요것만 암기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 넣기입니다. 가로 넣기는 그냥 외우셔야죠. 호수 절지열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길거리에 보면 소화전 되게 낮게 돼 있죠. 호수 끼는 데가 0.5m 이상 1m 이하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을 각 분으로부터 하나의 접근구까지 수평거리는 40m 이하가 되게 해야 됩니다. 암기 문제입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수면은 좀 키울까요? 잘 안 보이네요. 수면이 펌프로부터 1m 아래에 있고 흡입되는 유량이 0.3이고 공동 형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력이 여기 보면 피로 흡입 양력, 피로 흡입 양력보다 크면 손실을 뺀 압력이 피로 흡입 양력보다 크면 공동 형성이 발생 안 하죠. 작으면 발생하고. 그러면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입니다. 이거는 뭐 암기죠. 10.332 미터입니다. 저희는 미터로 계산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킬로파스칼이나 메가파스칼 아니면 뭐 뉴턴 퍼 미터 제거 이런 걸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미터로 피로 흡입 양력이 11 이상인지만 보려고 하니까 미터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표준 대기압에서 여기 걸려 있는 데서 보면은 물의 비중량이 있고요. 포화 수증기압의 포화 수증기압이 손실이죠. 포화 수증기압에 따라서 대기압에서 빼줘야 됩니다. 근데 2340 뉴턴 퍼 메다 제곱을 빼줘야 되는데 얘는 미터 단위고 얘는 단위가 틀리죠. 환산하기 위해서는 물의 비중량이 필요해요. 얘를 나눠주시면 돼요. 9789 안 주어져서는 9800입니다. 얘가 단위가 보면은 뉴턴 퍼 메다 3승이잖아요. 여기도 제가 다른 문제 보시면 제가 단위 환산하는 거 있잖아요. 단위만 가지고 푸는 거. 그럼 여기도 보면 단위가 뉴턴 지어지고 미터 제곱하고 미터 3승이니까 제곱이 없어서 미터만 남고요. 얘가 분모했으니까 분자로 올라가죠. 결국 얘도 미터가 되는 거예요. 단위가 없어지고. 그렇게 보셔도 돼요. 하고 또 마찰 손실, 마찰로 의한 손실이 발생해도 0.5. 그리고 펌프가 아래 1m 아래 있대요. 펌프가 1m 아래 있으니까 이만큼 올리려면 1m만큼 손실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빼기 1 하시면 8.59m가 나오고요. 얘는 1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공동형상이 발생을 합니다. 답은 공동형상이 발생합니다. 네, 시간이 오래돼서요. 7번 문제부터는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